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3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차례 선거를 통해서 8년 동안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인천을 국제도시로 한 단계 올리고 산업, 과학기술단지로 올렸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권 관문, 대한민국의 수도권 관문은 즉 대한민국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큰 문을 열고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세운 그런 실적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상수 전 시장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우스개 될 수 없는 것이 명박이는 청계천 뚫어가 대통령이 되는데 안상수는 서양 관문 지형을 바꾸고 수도권 지형을 바꿨는데 그것까지 대통령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MB는 청계천 뚫었다. 안상수는 인천의 관문을 국제도시화하고 하는데 아주 절대적 공로를 세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감당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평판을 듣고 이번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핵심적인 소신과 경륜을 우리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대표님 바로 뒤에 있는 사진들이 다 인천대교 사진이고요. 그 조금 더 멀리 보이는 게 송도 국제도시의 사진입니다. 제가 2002년부터 8년간 인천광역시장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경제자격법을 만들고 2003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고 또 인천대교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저 인천대교가 완공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인천 국제도시를 만들었듯이 국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도시 주변에 유휴농지, 논이 바다 메꾸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갑니다. 이런 논을 활용해서 우리 젊은이들 2030에게 첨단 일자리가 200만 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공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지금 송도가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이 돌아있는데 특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지금 생산하고 있지요. 그런 단지를 전국에 몇 개 만들자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즉 송도 같은 걸 10개. 그러면 그게 여의도에 100개입니다. 그것을 전국에 건설을 하는데 이것을 민자로 그러니까 자체 수익 모델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500만 원대 아파트를 100만 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많이 하고 당연히 그러면 출산율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전국에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가수요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레 해결이 될 거다. 물론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대책은 있습니다만 이게 큰 틀에서 국토를 대개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난마에 빠져 있는 경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면은 문재인 시즌 2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당에도 좋은 후보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국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안상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실책은 백신 도입을 제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내수 경제를 다 엉망으로 해서 200~300조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거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4년 동안에 한 일 중에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 그나마 더 잘못한 것은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코로나 이후에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경험을 한 일이죠. 어디 대통령을 뭐 가수 노래 한번 잘 부르면은 뜨는 그런 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인기나 몰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험 있고 경륜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과거의 실적이 있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그 인천대교를 설명하는데 엊그제 허경영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안상수의 일자리 정책이 좋다. 또 주택 정책이 상당히 실현성이 있는데 국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을 살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중에 한번 송도나 인천대교를 같이 한번 가되 그야말로 하늘궁에 한번 좀 와서 대화를 해보자 이래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저 인천대교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저게 21km다. 그리고 영국에서 외자를 1조 5천억을 들여서 한 거다. 그리고 그래서 통행료를 받는데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고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국가 예산만 갖다 들이퍼주고 이러고 하면 되느냐. 이러면서 이 길이가 21km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몰랐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건설했으니까 잘 알죠. 그랬더니 딱 설명을 인천대교를 10번 왕복하면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머리는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도 좀 공약을 좀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사실 뭐 저야말로 그런 허황된 공약이나 이런 거를 가장 질타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이재명이 공약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이재명이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는 공약만 해가지고 뭐 공약인지 뭔지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후보로 떴단 말이죠. 1등인지 2등인지 그러고 있는데 이는 그래도 오래전서부터 많은 그런 국민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부분 민생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달 체계 문제에 관해서도 좀 연구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막 그냥 70%가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버리는데 중간에 전달을 간결하게 하면서 중복되지 아니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이 하자 뭐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가만히 또 보면은 우리 쪽하고는 좀 상대적인데 우파 쪽하고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쪽하고는 상대적인데 이게 이재명이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허경영이한테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막 퍼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지지파로 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재명보다 인성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재명이는 지금 지 형수를 뭐 어디 쑤셔서 죽인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얘기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가족 간에 맨날 싸우는 사람이 그리고 무슨 애인을 갖다가 무슨 애인하고 좀 한때 사귀었으면 어떻게 적당히 잘 해야지 그 여자를 그렇게 서운하게 해서 맨날 그 애인하고 재판이나 하고 그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성남 FC에 무슨 희망살림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대기업 돈들 훔쳐가지고 근데 자기 홍보하는 데 썼겠죠. 그게 바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K미리 재단이다 뭐다 해서 지금 20년 30년 징역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하면 징역가 있을 사람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근데 무슨 허경영보다 잘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우파 입장에서 허경영을 만난 것은 허경영 후보 혹은 국민혁명당인지 총재를 만난 것은 오히려 이분이 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의 정서와 같다고도 생각을 했고 또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봐서는 유리한 거죠. 이 퍼주는 사람들 대기업은 너희들보다는 허경영이가 낫다 이 소리고 또 어차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류의 우리 국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100만 명 정도가 지지를 한다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때도 1% 받은 거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1% 받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연유인데 그것을 이러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선거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뭐 특정한 몇몇을 그냥 계속 띄우고 뭐 심지어는 일요일 날 보니까 무슨 모 후보가 부인을 잘 만나서 뭐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점쟁이가 얘기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언론이 제대로 옐로우 페이퍼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 놓고 무슨 그런 데서는 또 안상수가 무슨 허황된 무슨 사람을 만난 걸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무슨 겨묻은 개가 뭐 묻은 게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도대체 판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떠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택배 대리점주 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41세인데 아들, 딸 둘에 부인은 택배를 같이 그 배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왜냐? 이 민노총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대리점주를 사업을 못하게 별짓을 다 하고 그 사보타지랄까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는데 정말 오죽하면 사람이 죽습니까? 저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노총은 이제 해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노총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이 불과 숫자가 몇십만 명이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데모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들한테 이권을 안 주면은 건설 현장을 세운다든지. 그제도 현대제철인가요? 뭐 1,400명이 갑자기 불법으로 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탄핵 전에 광화문 촛불 사태 그것도 다 그 민노총이 그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노총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민노총 정책을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 또 주 52시간제를 법 적용해서 현장에서 지키도록 한 거. 이런 것들이 민노총한테는 유리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뭐 일을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망하지 않고 월급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지금 현재 중소상인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지금 40%가 3개월 내에 문 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과 같이. 이걸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노총이 같이 망친 겁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과 같은 이런 귀족 강성 귀족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때 2003년이죠. 인천 지하철이 파업한다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내가 소방본부 요원들이 건강합니다. 소방대원이죠. 그래서 운전 훈련을 시켰어요. 보름이면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파업하길래 소방본부 요원들을 대체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을 지하철을 운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하철이 서야 자기들이 목표가 달성되는 거거든. 서야 내가 자기들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지하철은 내가 시장이 책임자니까 나한테 이제 그 협상을 하자고 이상한 조건을 내세워서 파업을 한 거예요. 시민들의 발이 묶여야 내가 이제 안상수가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구부리고 들어올까 봐. 2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거든. 대체 투입을 해서. 그랬더니 거꾸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정 좀 그래도 좀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고 해야지. 체면 좀 세워줘야지. 없어. 그랬더니 중앙에서 민노총 관계자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시장님 이거 어떻게 좀 잘 해보시오. 잘해볼 거 뭐 있어.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되지. 근데 결국은 숙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파업에 책임 있는 사람
규정에 따라서 제재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인천에서는 파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노총이 이제 앞으로 불법하면은 국가가 6개월 동안 서두대 철도 세우고 대기업들 파업한다면 세우고 이런 암을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은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니 그 연약한 40대 초반에 정말 애들 셋씩이나 놔두고 자살을 했겠냐 이게. 나쁜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인정도 사정도 법도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김정은이랑 같이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좌파 통일이죠. 이런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노조 있어야죠.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측하고 당연히 협상도 하고 법에 따라서. 근데 왜 국가적인 일에 나오면 맨날 광화문에 나와서 그냥 데모짓하고 지난번에도 뭐 8천 명이가 나와서 했는데 어제 겨우 그 주도자가 20일 만에 붙잡혔더라고. 구속영장 집행도 못해. 우리 공권력은 문재인 민노총 눈치 보느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속으로 쉬면 안 돼요. 민주노총 이래가지고 이게 또 민주당 뭐 이래가지고 다 민주가 뭐 잘하는 것처럼 오는데 이게 이름은 다 좋은 명사는 다 갖다 붙여놓고 맨 저희들 이권만 챙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국민과 인식을 같이 하고 안상수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민노총을 해산을 시키겠다. 이런 점도 국가를 위해서 제가 반드시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상수 전 시장, 안상수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의 이 경륜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미 국정의 상당한 부분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완성한 사람입니다. 인천은 서해안 관문이 아니고 대한민국 관문이죠. 이 관문을 세계적 국제도시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 첨단 도시화했으며 거기에 지형까지도 변화시킨 이런 아주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안상수 시장을 경계해 주시고 끝으로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아주 큰 기능을 하나 했어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몸으로 보여줬어요. 4년 동안에. 잘 뽑아야 됩니다. 그냥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 조성된 여론에 따라서 공약과 능력과 또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맞는지를 허황된 말로만 하는 공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를 그리고 그런 걸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대통령을 뽑으셔야 된다. 우리가 집안에서 사위를 보든 며느리를 보든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이 따져봅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어디 그냥 누가 그냥 헛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무슨 좀 이렇게 여론조사가 좀 높다고 그러면 무조건 가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그냥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여론조사가 좀 앞서는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지지 성향을 보이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내 생활이 바뀐다. 우리나라가 바뀐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만 살펴봐도 됩니다. 각 후보들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언론에 나온 기사들이나 이런 거 살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살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안상수가 출마한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는데 이제서부터라도 잘 살펴보셔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국민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